안녕하세요. 점성가 연주입니다.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별자리 운세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승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상승 별자리라는 걸 기준으로 봐요. 유튜브에서 12별짜리 찾기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상승 별자리를 찾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별자리는 태양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승 별자리를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 별자리를 기준으로 봐도 되기는 하는데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그 하늘의 모습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좀 봐야 될 부분이 태양이 염소 자리로 이제 진입하면서 달하고 이제 상연이라는 것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보시면 여기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90도 각도에 근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주초에 90도 각도를 이루거든요. 그러면 이 반달이 딱 뜹니다. 오른쪽이 밝은 반달. 그거를 이제 상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달의 모양이 주간 운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달이 상연을 이루고 보름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물고기 자리 13도에서 황소 자리 25도로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성이나 토성이 물병 자리 0도에서 같이 만나 있고요. 1도로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 점성학적 용어로는 이걸 컨정션이라고 하는데 합이라고 보통 봅니다. 합, 같은 자리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명왕성이 화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화성이라는 거는 전쟁과 투쟁 이런 개념이고요. 명왕성은 죽음이나 다시 태어남 이런 의미를 가진 행성입니다. 굉장히 강렬한 두 행성이 지금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지금 사태라는 것이 전쟁 상황과도 비슷하다는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전시 상태처럼 모든 에너지와 그 자원을 집중해서 각 나라 국가들이 이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죠. 투쟁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격렬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성이나 토성이 물병 자리로 이제 넘어갔다는 거는 사회적이거나 어떤 사회적인 대응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새롭게 바뀌어가는 듯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모더나도 긴급 승인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아마 선진국의 각국에서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또 시작될 거고 또 그게 더욱더 확산되는 양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점성학적으로는 목성, 토성이 물병 자리에 있다. 왜냐하면 물병 자리라는 과학을 또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전통적인 수단이나 어떤 정부의 정책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맞서 싸워왔다고 한다면은 이제 과학의 힘으로 이거를 이제 대체하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좀 거시적인 관점이죠. 원래 이 화성이나 목성, 토성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기운을 좀 담고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기운이 같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세 행성은 사회적인 기운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우리는 사회 속에 살아가니까 사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 운을 볼 때에도 이런 행성의 기운은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 태양 같은 경우나 달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인 그런 흐름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개인한테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그런 기운이다, 행성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12월 21일부터 27일의 하늘의 모습은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 분들의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운세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태양이 10번째 집에서 달하고 이제 상연을 이루게 되는데 이 10번째 집이라는 거는 직장이나 일, 사업 관련된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달이 12번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집들은 좀 나의 능력이나 힘을 사용하는 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일적인 것에 있어서 내 능력이 이렇게 집중된다, 또는 나라는 사람이 부각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도전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내가 시도하고 도전한다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이나 일이나 사업에 관련돼서 뭔가 새로운 이슈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슈가 또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양자리 이제 세 번째 살펴보면 목성이나 토성이 11번째 집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친구나 그룹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소속이 될 수 있고요. 또 그쪽에서 행운이 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번째 집 같은 경우는 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의 전반적인 것들을 좀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기반이 좀 변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울리는 그룹이 좀 바뀐다던가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봤을 때 화성이 첫 번째 집에서 그 열 번째 집에 위치한 명왕성하고 90도의 각도를 이루죠. 이럴 경우에는 과로를 좀 조심해야 되고, 또는 과격한 운동 같은 것들은 좀 사용하는 게 좋고 조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을 할 때에 내가 너무 무자비해지거나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타인에 대한 관용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공정하지 못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굉장히 큰 페널티가 따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소자리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운세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태양이 지금 보면 9번째 집에서 주 초에 달과 상연을 이루는데, 장기적인 시야로 멀리 내다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당장의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달이 11번째 집에서 이제 12번째 집, 첫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요, 너무 고집을 피우거나 너무 폐쇄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좀 열린 마음에서 다양한 각도나 시각으로 상황을 좀 해석을 하면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집 피우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리고 10번째 집에서 목성토성이 이제 진입하는데, 10번째 집은 일이나 직장이나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거시적인 분위기나 환경이 좀 바뀌거나 또는 풀리기 시작하거나, 또는 기존의 어떤 복잡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좀 일단락되고 정리되기 시작한다, 이렇게도 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성이 12번째 집에서 명왕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요.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 좀 좋고요. 왜냐면 12번째 집이라는 게 이렇게 희생하고 또는 그냥 일방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기운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내가 막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황에서 내가 막 좀 불만이 있더라도 그걸 좀 표시를 하거나 싸우거나 이러지 마시고 조금은 순응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항하고 경쟁하거나 다투면은 이기기 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상처가 좀 크게 남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피곤하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싸우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쌍둥이 자리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8번째 집에서 주초에 달과 상연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8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온 힘을 집중해서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이 10번째 집에서 12번째 집으로 가게 되는데, 달이 10번째, 11번째, 12번째 집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주변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좀 빠르게 포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10번째에서 12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상황에 맞춰야 되는 시기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길 수 없는 어떤 상황이나 위기라면은 빠르게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목성이나 토성이 9번째 집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이제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당장 어떤 큰 변화를 주진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나한테 변화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야를 넓혀보거나 목표의 방향을 그쪽을 향하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화성이 11번째 집에서 명왕성과 이제 90도의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요. 11번째 집 같은 경우는 아주 색다른, 그 다음에 내가 상상도 못해본 어떤 색다른 어떤 기운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색다른 방식을 추구해서 좀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던가 어떤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거는 좀 허무맹랑할 수 있고 현실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유행을 바라거나 너무 행운을 바라는 식으로 자포자기식으로 지르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고 행동에 옮기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자리에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양이 7번째 집에서 주초에 달과 상연을 이루게 되는데요. 7번째 집 같은 경우는 파트너나 연인, 경쟁자, 어떠한 대상을 나타내는 집입니다.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연을 만날 수 있고요. 나보다도 능력이 좋고 좀 괜찮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인연한테 내가 좀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연애에서도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어떤 사람이 들어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달이 9번째 집에서 11번째 집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9번째나 11번째 집 같은 경우는 열린 마음으로 개방적으로 상황을 대처하는 걸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어떠한 한 사람한테만 매이거나 그러지 마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맺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국이 좀 시국인지라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는 한데요. 온라인이나 그런 매체로도, 그러니까 뭐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줌이 됐든 이런 식으로 온라인적인 매체로 여러 사람하고 소통하거나 교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만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라도 다양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 시기 같은 경우 계자리 분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성이나 토성이 8번째 집으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거시적인 상황들이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오거나 어떤 기회가 나한테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도권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또는 협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화성이 10번째 집에서 명왕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요. 10번째 집이라는 거는 어떤 사회적인 개념이고 드러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고 어떠한 그 절차에 따른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시도나 도전, 어려움을 뚫고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것이 올바르고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송사에 휘말리게 되거나 큰 사건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나는 안 걸리겠지. 이것도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거는 굉장한 위험을 나중에라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요행을 바라지 말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운세 살펴보면 태양이 6번째 집에서 주초에 달과 상연을 이루게 되는데요. 일이나 업무, 잡무가 되게 많을 수가 있고요.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달이 8번째 집에서 10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내가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신경 쓰이고 게 있었던 거라던가 좀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라고 걱정했던 게 있었다라 그러면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빨이 요즘에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이빨에 진짜 문제가 생겨서 뭐 이빨이 분질러지거나 또는 크게 아프거나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이제 병원 가는 거를 미루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거리라고 생각되었던 것들 또는 예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면해야 되고 또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피곤할 수도 있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목성이나 토성 일곱 번째 집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환점을 나타내기도 해요. 일곱 번째 집이. 그래서 좀 기존의 어떤 큰 흐름이 일단락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아까도 이제 이걸 태양이나 달하고 엮어서 좀 설명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더욱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드러나게 되고 어떤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직면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뭐 연애라고 그냥 친다고 한다면 어떤 연애적으로 서로 걱정거리나 우려하는 상황이나 또는 성격이 안 맞았었는데 억지로 맞춰왔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런 걸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수면 위에 떠오르고 서로 이제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관계를 정리해야 되고요. 또는 이게 이제 꼭 연애뿐만 아니라 뭐 동업자다. 그럼 동업자끼리 서로 불만이 있었다. 또는 일에 대해서 서로 불만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되고 새로운 양상으로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화성이 아홉 번째 집에서 명왕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는데 이 아홉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기적이고 너무 좀 이렇게 너무 먼 미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해야 되는 일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자꾸 뭐 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던가 지금 별로 당장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갑자기 에너지를 막 쏟으면 그 부분에서 사건 사고가 오히려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네요. 그리고 이제 처녀자리 분들의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양이 다섯 번째 집에서 주초에 달과 상연을 이루게 되는데요. 다섯 번째 집은 나의 기운이 매우 강해지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력이 되게 좋아지고요. 활력이 좋으니까 우리가 뭘 해도 일단 컨디션이 좀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 뭐 취미생활이라던가 또는 일을 하더라도 내가 주도권이나 중심을 쥘 수 있어서 뭔가 즐겁게 흥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꼭 일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활력도가 좋고 내가 즐거운 일들을 집중해도 잘 풀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달이 일곱 번째 집에서 아홉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성이나 토성이 여섯 번째 집으로 진입을 하는데 굉장히 즐겁고 활력이 좋은 시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잡무라든가 업무들 또는 뭐 청소 같은 것들이나 그냥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 있죠. 뭐 그런 것들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해나가면서 내가 즐거울 만한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요. 그리고 화성이 여덟 번째 집에서 명왕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는데 너무 위험한 행동엔 도전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활력이 지금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좀 오반데 하는 거는 하면은 큰일 나요.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도, 그러니까 사자인데 자신감이 넘치다고 막 뭐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러면은 뭐 죽거나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행동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투자도 되게 좋거든요. 다섯 번째 집이 투자라던가 이런 쪽의 기운도 있어요. 게임에서 승리하거나 투자에서 승리하는 뭐 이런 기운의 개념이 집인데, 그런데 여덟 번째 집은 이제 빚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빚을 지고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투자에는 행운이 따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좀 새로운 포맷으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어떤지 좀 피드백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천칭자부터 물고기자까지의 영상도 빠르게 곧 이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별자리 운세 양자리부터 처녀자리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도 또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